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능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는 저는 경석쌤이고요. 자, 우리가 지난 2부까지 계속해서 33번까지 풀었는데 이제부터 34번부터 시작해서 50번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렇죠. 바로 근현대사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현대사까지 어떤 선지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4번 보시게 되면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에서 3점짜리인데 자, 봤더니 황제 폐하께서 황태자 전하께 대리를 명하는 조칙을 내리셨다네 라고 하면서 지금 일본 군대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양의식이 거행되었다. 그래서 사실상 황제께서 퇴위당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요? 고종 강제 퇴위. 자, 그러면 고종 강제 퇴위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냐? 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봤더니 1번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이거는 1880년대 조선 정부의 개혁 정책, 개화 정책 중에 하나니까 틀렸다. 2번에 보시면 멜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모군란 이후니까 여러분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에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였다는 여러분들 러일 전쟁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이후 특히 여러분들이 바로 을사늑양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틀렸다. 1906년이에요. 자, 4번에 기후약서가 체결되어 사법권을 박탈당하였다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그 이후의 일로 요 부분이 바로 기후각서가 나타났기 때문에 고종 강제퇴위가 우선 연도로 보게 되면 1907년이고요. 기후각서가 1909년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실제로 내용도 보게 되면 사법권을 이제 박탈당하게 되는 일이 고종 황제 강제퇴위 이후에 이뤄졌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관민공동회가 개최되어 헌의 6조를 결의했다면 대한제국의 관료와 독립협회 시민단체, 이 시민들이 관민, 공동회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35번 밑줄근 이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는데요. 자, 광목인데요. 광목 여러분들 잘 모르죠. 간혹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은 또 그래 많이 위탁되긴 했지만 보통 세탁소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옷 다리는 거 밑에 이렇게 하얀색 천, 그게 바로 광목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얀색 천 이렇게 하면 요즘 여러분 세대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성방직 주식회사에서 광목 광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각산 삼성표라고 나와 있네요. 조선인이 만든 상품의 사용을 장려하고 전개된 이 운동,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산 장려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얘기고요. 이끌었던 사람은 조만식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이제 일어났고요. 자, 그러면 물산장려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기억, 회사령 폐지 등이 배경이 되었다. 회사령 폐지가 19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 대한 얘기, 물산장려 운동이 바로 20년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니은의 황국중앙총상회는 독립협회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적 구국운동을 펼쳤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1898년이 있었습니다.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 제가 좀 전에 조만식 평양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기억과 디귿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대동상해도 평양이 있었고요. 근대적 상해사가 설립되는 계기는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동상해는 1883년에 이미 있었던 거라고 지금 1920년대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보시게 되면 황상규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 김동삼, 김좌진, 안창호 등과 함께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했었고요. 1919년 11월에는 김원봉이 나오니까요. 지금 바로 의열단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7가살이라고 해서 일제기간에 파괴와 조선총독 이하의 관리 및 매국노를 암살, 그래서 7가지를 없애거나 이렇게 암살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의열단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조선혁명선언, 바로 신채호가 적었는데 이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제국주의 일본을 파괴하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2번에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강령을 발표했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3번 잡지 개벽, 만세보 개벽 다 여러분들 천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훈커공원에서 일어난 윤봉길 의거를 기억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인애국단, 의열단이 아니죠. 김구가 중심이 됐던
한인애국단하고 의열단은 반드시 기본으로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에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 문장 자체를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뭐예요? 바로 임병찬의 독립의금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의열단. 근데 의열단 치고는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69회부터 72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의열단의 내용이 그렇게 깊게는 안 나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볼게요. 가다를 발표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짜리였습니다. 자, 보니까 가에는 이척, 즉 순종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들의 해방투쟁에 바치자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60만 세 운동이죠. 그렇죠? 1926년이고요. 고종 황제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3.1 운동이 아니고 60만 세 운동 찍고 나에 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늘 보던 세 가지 강령이 나오죠. 그래서 정치, 경제적 각성, 단결, 그리고 기회주의를 부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927년에 있었던 바로 신간회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자, 다 해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광주 학생 남녀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으니까 광주 학생의 석방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순서는 그냥 그대로 가나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38번 보시게 되면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거문도에 있는 해안동굴 진지인데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됐다. 심화편을 보려면요.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1938년은 여러분들이 이 연도는 알아둬라. 제가 연도 얘기를 그렇게 막 강조하지는 않는데요. 이 연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자 1번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이니까 이건 191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단 통치 시기. 2번에 원산 총파업이 나온단 말이죠. 1929년이에요. 틀렸고요. 3번에 황국신민서사가 이 국가총동원법이 있던 일제 이 민족말살 통치 시기 전쟁 동원 전시체제 이때란 말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에 경성제국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이거 1920년대. 서울 진공작전에 참여하는 13도 창의군 이거 1908년이니까요. 따라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39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나 법령이 발표된 사이식이 썼던 사실을 옳은 것은 해서 3점짜리인데 사이식인데 3점이고 광복 직후 즉 1945년부터 48년까지 광복 3년간 굉장히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냈어요. 언젠간 한번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날 거라 생각했는데 냈고 우선 여기 이제 어려웠던 거 뭐냐면 신안공사예요. 신안공사는 미군정 시기에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신안공사를 아예 모른다 그러면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946년에 미군정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4조에 보다시피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소유하던 조선 내 법인의 일본인 재산을 이 신안공사에 귀속시키고 신안공사에서 불화를 하게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려웠어. 나를 보게 되면 나에서는 농림부 장관이 관장을 하는데 농지 분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농지개혁이에요. 자, 그래서 농지개혁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 여러분들 아마 농지개혁에서 우리나라 삼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지개혁이고요. 농지개혁법은 자 재헌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재헌의회에서 1949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깐깐하게 어렵게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거 뭐냐? 자 옳은 걸 고르래요. 1번 조선건국동맹이 나왔습니다. 그럼 1944년이고요. 자 광복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에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953년에 6.25 직후에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틀렸고요. 3번에 조선사상범 예방구급령 1941년입니다. 와 이것도 진짜 연도 어렵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 30, 40년대 나왔던 특히 41년에 나왔던 건데 어려워요. 5번에 50총선거로 재헌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재헌국회에서 48년에 반민특위를 법으로 제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49년에 농지개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헌국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와 진짜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된 건 이승만 정부 때고요. 1959년이에요. 와 3점짜리 인정. 네
그래서 이렇게 광복 3년간에서 어려운 문제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1948년에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며칠 전 경성에서 경성이니까 일제강점기고요. 그 다음에 조선사회 경제사가 나왔으니까 백남훈이죠. 백남훈. 그래서 일제가 우리 민족은 발전하지 못하는 정체성이다라는 그 정체성론에 반박하면서 세계사적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백남훈이에요. 1번 진단학회는 바로 실증주의를 강조했고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손진태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남훈이 진단학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를 저술하였다. 이건 박은식입니다. 틀렸고요. 민족주의 사학이고요. 백남훈은 사회경제사입니다. 3번에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우리말 큰 사전 편제 사업을 추진했으면 조선어학회죠. 지금 역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은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의 운동을 주도했다면 여러분들 정인보예요. 정인보도 민족주의 사학이고요. 사회경제사학은 아닙니다. 근데 정인보하고 백남훈하고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친구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하튼 정인보는 사회경제사학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자, 41번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바로 우리 독립군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조선의용대를 개편해서 가에 편입해서 들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청천 장군이 통과를 하니까 바로 한국광복군이죠. 그렇죠. 한국광복군에 지금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1번 자유시 참변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그러면 대한독립군단에 대한 얘기죠. 이 서희를 총재로 했던 대한독립군단에 대한 얘기고요. 2번에 영릉가 전투가 나왔으면 여러분들 조선혁명군 양세봉이죠. 3번에 쌍성보 전투가 나오면 이거는 지청천이 이끌었지만 한국광복군이 아니라 한국독립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에 국내 정진군을 편성해서 일명 독수리 작전이라고도 하는데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에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 서라고 하기 때문에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가 대표적으로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볼까요? 자, 밑줄근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됐으니까 6.25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진호 전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진호 전투는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중국군을 상대로 유엔군이 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왔으니까 1번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라고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들 1950년 6.25 전쟁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는 6.25 전쟁 전이에요. 1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이번에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1905년이죠.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것이고, 3번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된 것은 1945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광복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광복 직후 12월이니까. 자, 4번에서 흥남에서 대규모 철수작전이 전개되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협상에 참여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건 1948년 50총선 전이란 말이에요. 4월 달에 갔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3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부식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해서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현대사입니다. 현대사는 연도보다는 어느 시기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제가 계속해서 연도나 몇십 년대를 써드린 이유는 그게 좀 편한 학생도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써드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각 책임제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리고 부정선거에 원흉을 처단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안경도 딱 그렇게 썼네요. 바로 장면 내각의 장면 총리입니다. 지금 장면 내각 정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2공화국이란 말이에요. 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하면 뭐가 있을까요? 양원재 대표적으로 떠오르겠죠. 그렇죠? 자, 1번 국민교육 헌장을 읽고 있는 학생이라 나오면 요거는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예요.
1968년이고요. 서울 올림픽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건 노태우 정부예요. 1988년이고요. 자, 3번에 개성공단 착공식이라고 되어 있죠. 착공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간다. 2003년인데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한평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에 참여하는 농민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유신체제예요. 유신체제고. 5번에 민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심의하는 참의원이라고 해서 민의원 참의원이 나왔으니까 양원제에 대한 얘기,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밑줄근 개헌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번 개헌 안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찬성표가 135인데 제적의원수가 203이면 자, 이렇게 제가 쓸게요. 203 곱하기 바로 3분의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지금 요 얘기가 지금 3분의 2는 135.33333이니 사람은 136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136명이 찬성해야지만 이게 통과된다고요. 그런데 0.3 이거 없애자 라고는 게 바로 4.4.5입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3차 개헌이에요. 네, 그래서 3차 개헌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바로 1954년에 있었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쵸, 2차 개헌이죠. 2차 개헌. 2차 개헌이고, 자, 그래서 바로 4.4.5이라는 구실로 떼어버리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췌 개헌 이후에 이제 4.4.5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54년의 일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 이승만 정부에서의 4.4.5입 개헌 이후에 된 얘기인데 여순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10.19 사건인데 이거는 1948년에 있었던 얘기이고요. 자, 이번에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이 이후에 바로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조봉암을 이제 제거하게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1959년이고요. 이승만 정부. 3번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1948년 재헌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4번에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체포되었다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요거는 그 전에 이게 이 4.4.5입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승만 정부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자, 그다음 5번에 여운형 등의 주도로 좌우합작위원회는 이거는 이제 광복 3년에 있었던 46년부터 47년 있었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45번 갈까요? 자, 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은 유신체제 때예요.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1970년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유신체제에서 여러분들 긴급조치가 9호까지 있었는데 지금 긴급조치 4호까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에 사형을 당했는데 2007년에 재심 공판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신헌법이 시행된 1970년대에 대한 얘기죠. 유신체제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번 김주열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번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은 1986년인데 이거 전두환 정부 때 일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데 정답이 요거고요. 네. 그래서 1974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유신체제에 대한 얘기고요. 4번에 국민보도 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거 이승만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보도 연맹원이라고 해서 이 원래 좌익 세력이었다가 전향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학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민주화 시위 도중 대학생 강경대가 희생되었다라고 해서 이거는 노태우 정부 1991년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번에 4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부식의 경제 상황으로 나왔는데요.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1970년이고요. 그 다음에 포항제철소 제1기 준공이 1972년. 그러니까 바로 박정희 정부 때 얘기란 말이에요. 박정희 정부 때 얘기로서 그러면 경제 상황이니까 1번에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된 것이죠. 경제개발 계획이 원래 62년부터 66년까지 1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67년부터 71년까지 있고요. 그다음 72년부터 76년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3차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럼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제 요거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번에 보게 되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였다라고 나오죠. 이러면 여러분들 노태우 정부, 미안합니다. 노무현 정부로 보시면 되겠고, 과감하게 FTA를 시도했죠. 그래서 체결했고요. 3번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나오면 김영삼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3년이었고요. 4번에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지원금을 조기 상환하였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이었고요. 5번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이거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1986년이었는데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보시면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한능검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현대사가 쭉 나가면 다른 걸 내요. 그래서 어떤 주제사 아니면 뭐 분류해내기도 하는데 이번에 어떤 분류인지 볼게요. 자, 가 여덟째는 적금서당인데 서당이란 말이 나오죠. 서당하면 여러분들이 서당하면 뭐가 있죠? 구서당. 구서당 10정 하면 여러분들 통일신라의 중앙군 할 때 구서당 나오죠. 그렇죠? 자, 왕 6년에 보도국 사람들로 당을 만들었다. 금장의 색은 적흑이다. 9번째는 청금서당이다라고 해서 나오죠. 9번째 서당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서당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통일신라에서 구서당을 만들었다. 신문왕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나를 보니까 응양군이 탁 바로 눈에 띕니다. 그럼 여러분들 용호군과 응양군 바로 2군 유기할 때 2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2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고려시대죠. 그렇죠? 고려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에 보면 무의형이 나오네요. 무의형이 나오고 그래서 쭉 두고 장어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5군형이었는데 2형으로 그래서 2형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조선 정부가 이모군란 직전에 이게 바로 이모군란의 배경이 되죠. 2형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고요. 자, 라에 보면 금이형이라 쳐낸다라고 하죠. 금이형. 그러면 바로 5군형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어청, 총융청, 훈련도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가서 어영청 그리고 금이형까지 이게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17세기. 예, 5군형이 완성됐다. 요 얘기란 말이에요. 라고 알아두시고 그러면 군사 조직을 만들어진 순서를 옳게 다른 것이면 통일신라, 고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이렇게 개화기가 되겠죠. 그러면 가나라다. 어려워. 가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나라다. 이렇게 잡으시고 자, 48번 밑줄근 왕이 업적인데 이게 신문왕인지 알아야 돼요. 이건 정말 개념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문왕이 업적인데요. 그러면 신문왕 써놓고 1번 김음돌 바로 신문왕의 장인인데요. 정략 결혼했었는데 진골귀족의 대표였단 말이에요. 이 김음돌이 결국엔 난을 일으킵니다. 난을 일으키려고 원래 모의 숙적숙적 됐어요. 근데 이제 신문왕이 알고 쳤단 말이죠. 그래서 진압하였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건 법흥왕이에요. 3번에 나선정벌의 조총부대를 파견했다. 최근에 한능검에서 나선정벌 참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 효종이에요. 자, 4번 정계와 계백요소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없이 문제풀이 없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 따라서 왕건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쌍성총검을 공격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공민왕, 공민킹. 좋아요. 자, 따라서 정답은 어렵지가 않았다. 신문왕에 대한 얘기. 원래 신문왕 이거 말고 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구주오석영 나와야 되고요. 또 뭐 나와야 돼요? 국학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신문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49번 짜잔 다시 현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현대사에서 바로 여러분들 4.19 혁명이나 아니면 부마 민주항쟁이나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 혹은 통일에 대한 노력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많이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봤더니까 가민주화 운동인데
옛 전남도청 본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시민군이 조직돼서 계엄군에 항쟁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옳은 거기 때문에 1번 3.1 민주 구국선언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이 1976년 유신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이제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에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되었다라고 해서 나오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에 보면 허언, 철폐, 독재 타도 등도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허정의 과도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4.19 혁명으로 이 바로 허정의 과도 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 장면 내각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도기로서의 허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여기 보다시피 기록 유산입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5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보식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정부에 대한 요 시기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이 해임되었습니다. 지난달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교체, 해임되기도 하고 교체도 되네요. 인사 조치가 있네요. 그래서 군 내부의 사조직을 해체하려는 문민정부, 여기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회를 맡겠다라는 문민정부, 바로 김영삼 정부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알고 있느냐라는 3점짜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라고 돼 있죠. 자, 6.3 시위 따라서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 보시면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했다 나오죠. 자, 그럼 이거는 1990년 이 바로 이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예전에는 노태우 정부 때의 문제가 참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김영삼 정부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통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다.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함께 여러분들이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박정희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틀렸고 4번에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거 알아주셔야 돼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거 여러분들 김대중 정부예요.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 다 아니고요. 그럼 정답 5번이겠네요. 그렇죠. 역사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복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철거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역사바로 세우기, 또 여러분들이 당시에 또 전두환 노태우 구속,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금융실명제도 여러분들 김영삼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능검에서 많이 나왔던 것 중에서는 이 OECD 가입,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김영삼 정부 때 경제일도 또 알아두시고, 그러면서 외환위기가 닥쳤던 것도 김영삼 정부 때 일로 함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한능검에서 이제 점점 예전에 노태우 정부에 대한 거 많이 냈는데 지금 또 김영삼 정부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화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63회까지 69회를 다 풀었고요. 우리가 이제 3부로 나눠서 풀어봤는데 정리할 게 참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쨌거나 구석기 시대부터 쭉 시작해서 현대사까지 풀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내가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왕들의 업적이 부족한지, 아니면 고려 시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약한지, 혹은 조선시대 각 왕들의 업적이 약한지, 혹은 근현대사 그 중에서도 개항개학이 일제강점기 현대사로 나눴을 때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공략하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좀 잡히면 기출문제를 꼭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또 70회부터 72회까지 또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한능검에 최고의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